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이 있을까요? 갑자기 웬 철학적인 질문이냐고요? 하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미시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 재산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파트만 나오면 머리 아파하는데 사실 우리 생활이랑 정말 가까운 얘기거든요. 제가 이중구 최승주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까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재산권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코주의 정리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여기에 주인이 있을 수 있는지, 또 특허가 왜 딜레마라고 불리는지까지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재산권.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냥 이건 내 거, 저건 네 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 규칙이 아예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간단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장이랑 도서관이 있다고 쳐요. 공장은 막 윙윙 시끄럽게 기계를 돌려야 돈을 벌고 도서관은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려면 아주 조용해야 하잖아요. 자, 이럴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요? 공장이 소음을 낼 권리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도서관이 조용할 권리가 우선일까요?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게 딱 부딪힐 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 우리 모두가 따르는 게임의 룰, 그게 바로 재산권입니다. 만약에 이 공기는 도서관에 조용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또는 공장은 소음을 낼 권리가 있다처럼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서관은 비싼 돈 들여서 방음벽을 쌓고 공장은 공장대로 혹시 누가 시위할까 봐 경비원을 고용하고 이런 쓸데없는 데 돈이랑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겠죠. 결국 사회 전체로 보면 엄청난 비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잠깐만, 꼭 정부나 법이 나서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벨상까지 받은 코즈의 정리입니다. 들어본 사람 손?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부가 너 이렇게 해 라고 정해주지 않아도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말 마법 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단골 예시죠. 소 키우는 목장이랑 옥수수 키우는 밭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장 소들이 자꾸 담을 넘어서 옆집 옥수수 밭을 다 망쳐놓는 거죠. 자, 이럴 때 법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요? 농부 편을 들어서 목장 주인 소 관리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목장 주인 편을 들어서 에이, 소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퀴즈. 법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과연 달라질까요? 놀랍게도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소 때문에 생기는 옥수수밭 피해가 3천만 원이고 이걸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비용은 2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법이 농부 편이에요. 밭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럼 목장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3천만 원 물어줄래요? 아니면 2천만 원 내고 울타리 쳐줄래요? 당연히 2천만 원 내고 울타리 쳐주는 게 이득이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법이 목장 주인 편이에요. 소를 자유롭게 키울 권리가 있다. 그럼 농부는 가만히 앉아서 3천만 원 피해를 볼까요? 아니죠. 아이고, 내 돈 2천만 원 들여서라도 울타리 치는 게 낫겠다 하겠죠. 보세요. 결국 누가 권리를 갚든 상관없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더 싼 울타리 설치라는 똑같고 효율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코즈의 정리의 핵심입니다. 최초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을 따져서 협상하다 보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이론 같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예리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교수님, 근데 현실에서도 그렇게 둘이 만나서 쿨하게 협상이 딱 되나요?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코즈의 정리가 마법처럼 작동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거래 비용이 0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거래 비용이라는 건 변호사를 사거나 계약서 쓰는 비용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싸우고 합의하는 데 드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현실에선 이 거래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이게 너무 커버리면 에이, 그냥 협상 안 해 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코지의 정리가 현실에서 100% 완벽하게 적용되긴 어렵고 여전히 법과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뭐 땅이나 소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획기적인 발명 아이디어나 기가 막힌 소설 줄거리,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멜로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거에도 이건 내 거야 하고 주인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지적 재산은 우리가 알던 물리적인 재산이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여러분은 이 사과 못 먹죠? 이걸 경합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BTS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못 듣나요? 아니죠. 다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비경합성입니다. 또 하나, 제가 돈 주고 산 사과는 저만 먹을 수 있지만 한번 세상에 퍼진 노래나 아이디어는 돈 안 낸 사람도 그냥 듣고 쓰는 걸 막기가 너무 어렵죠.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 특징,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것 때문에 지적재산은 마치 공원이나 국방 서비스 같은 공공재랑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어서 엄청난 신약을 개발했는데 공개하자마자 다른 회사들이 다 공짜로 베껴서 팔아버린다면 누가 미쳤다고 돈 들여서 신약을 개발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겠죠. 바로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이 기술은 몇 년 동안 당신만 쓸 수 있어 하고 독점적인 권리, 즉 재산권을 딱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특허나 저작권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특허는 발명가한테 당신이 고생해서 발명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이 기술로 돈 벌 권리를 독점적으로 드릴게요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예요. 취지는 정말 좋죠. 그래야 더 좋은 기술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특허 기간, 이거 길면 길수록 좋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간이 길어지면 발명가는 와, 대박, 돈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하면서 더 열심히 발명하겠죠? 이건 좋은 점. 그런데 단점은 그 긴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 기술을 못 쓰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엄청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독점의 폐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발명을 장려하는 효과랑 독점의 피해, 이 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래프로 한 방에 정리해 봅시다. 자,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집중! 가로축은 특허 기간, T라고 하고요. 세로축은 돈, 즉 편익과 비용입니다. 저기 위로 볼록하게 올라가는 빨간색 선, 저게 사회적 편익, TB, 토탈 베네핏 곡선이에요. 특허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명이 더 많이 나오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은 커지겠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새로운 발명이 나오는 속도가 점점 둔해지니까 곡선이 저렇게 누워버리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아래에서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파란색 선, 저건 사회적 비용, TC, 토탈 코스트 곡선입니다.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죠. 이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자, 그럼 질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야말로 최적의 특허 기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익에서 손해를 뺀 순수한 이익, 즉 순편익이 가장 커지는 지점이겠죠? 그래프에서는 빨간색 편익 곡선과 파란색 비용 곡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지점, 바로 저기 보이는 T스타 지점입니다. 저 T스타보다 기간이 짧으면 발명할 맛이 안 나겠죠. 너무 길면 독점 때문에 사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저 T스타 지점을 찾는 게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재산권 문제가 그냥 내 거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딱 부러지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그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치료약은 있었지만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약이다. 특허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특허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 당장 약을 공급하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말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재산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회의 룰이다. 둘째, 코지의 정리는 뭐다? 거래 비용만 없다면 정부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찾아낸다는 마법 같은 이론이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은 공짜로 쓰려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특허 같은 인위적인 보호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특허는 발명을 촉진하는 편익과 독점을 낳는 비용이라는 두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로운 최적의 지점, 바로 T스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칠게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그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공의 이익,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황금 같은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